네, 안녕하세요. 천프로입니다. 오늘은 이 이지에 대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지는 이 LFP 배터리 관련주로 1만원 이하에서 횡보하던 주가가 상승을 보이며 35,500원까지 단기간에 좀 급등을 보였습니다. 고가의 배터리만 만들었던 이 국내 2차전지 대기업들이 이 저가형 배터리인 이 LFP 배터리까지 사업을 확장하면서 이지의 주가가 이렇게 큰 상승을 보였었는데, 하지만 최고점을 찍은 이후 주가는 이렇게 윗꼬리를 크게 달며 상승 당일 상승분 대부분을 반납하며 종가 마감을 했어요. 주가는 다음날 이렇게 장대 음봉을 보이면서 2만원 구간에서 좀 횡보를 보였는데, 매물대를 단단하게 만들면서 횡보를 이어가던 주가가 이 6월 20일 2만원을 좀 크게 이탈하면서 계단식 하락이 좀 이어졌습니다. 이후 121선 지지를 받으며 이렇게 횡보가 나오던 주가는 7월 21일에 121선까지 이탈이 나오면서 다시 반등의 흐름을 조금 보여줬지만, 아쉽게도 이 121선에 안착하지 못하고 하락을 이어가며 단기 이평선까지도 전부 다 무너진 상황이죠. 주가는 금일 이 11,000원까지 좀 무너졌었지만 다행히 오후 들어 이렇게 회복한 상황입니다. 이지는 2차전지 관련주로서 부각이 되었지만 조정장에 버티지 못하고 이렇게 많은 하락을 보인 거죠. 하지만 2차전지 외에 히토류 관련주로도 엮여있는 종목인 만큼 이 모멘텀 하나는 충분한 상황이에요. 금일 양시장은 오전 전저점을 다 이탈하며 코스피는 2326선, 코스닥은 이 750선까지 밀렸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오후 들어서 이렇게 상승, 반등을 보이면서 양 지수는 전저점 이탈 없이 다시 회복하며 바닥을 잡은 듯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현재 이스라엘 전쟁까지 좀 악재가 이어지고 있죠. 하마스가 이스라엘 인질 2명을 추가로 석방했고요. 이스라엘의 미군 장교 파견까지 좀 진행했습니다. 하마스에서 이 50명 석방을 제안하며 휴방 또한 지금 제안하고 있어요. 인질 석방이 완료되면 이 휴전 논의를 좀 진행한다고 하는 상황으로 전쟁은 오래 진행되지 않고 마무리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금일 이지의 주가는 1,530원까지 좀 하락을 보인 뒤에 이렇게 아랫꼬리를 잡고 양봉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지의 주가 역시 이제 조정은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죠. 많은 분들이 앞으로 주가의 방향성에 대해 좀 궁금하실 텐데, 제가 오늘 그래서 이 종목에 관해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목표가랑 매수 타점 알려드리고, 영상 마지막에 1000% 수익 날 수 있는 매집주까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에 앞서 이 구독 눌러주시는 분들께 제가 혜택을 하나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이 종가 매매 검색식 무료로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께 현재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을 오직 구독자분들께만 제가 오픈해드리고 있어요.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3시 10분부터 종가까지 강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포착해서 검색이 되는데요. 그만큼 이 시간외나 이 내일 오전에 갭 상승이 유력한 종목이 포착이 됩니다. 확률이 아주 높은 검색식이에요. 직장인분들이나 자영업자분들 오전에 출근을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 분들이 많아서 단타를 할 수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종가 매매는 이런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주력으로 지금 사용하는 매매법인 만큼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오직 이 구독자분들께만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그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를 촬영하는 입장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검색식을 오픈하고 있어요. 주식은 혼자서 하면 이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힘들죠. 외국인과 기관은 시간을 내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이 직장과 일이 다 있다 보니까 시간을 짬내서 투자를 하죠. 그만큼 시간도 부족하고 이 정보력과 자료도 많이 부족합니다. 또한 이제 자금도 개인 투자자는 소액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이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서 불리한 조건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매매 기법을 받으셔서 저로 인해 수익이 날 수 있게 해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제가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매매를 할 때 가장 좋은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검색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검색식 중에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제가 가장 아끼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든 만큼 이 애정이 큰 검색식이다 보니까 모든 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오직 이 구독자분들께만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구독자분이 맞는지 확인하고 이 종가 매매 기법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테슬라가 히토류 대신에 이 페라이트를 사용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이지는 산화철 1위 기업인 만큼 수혜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원래 전기차 모터를 제조할 때 네오디뮴, 프라세오디뮴 등 일부 히토류가 사용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앞으로 전기차 모터를 만들 때 히토류를 배제하고 전기차를 설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앞으로 페라이트를 사용할 확률이 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GM이 2016년형 쉐보레 볼트에서 이 페라이트를 사용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시장에서는 이 테슬라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모터를 제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글로벌 전기차 1위 기업인 이 테슬라가 히토류를 배제하고 이 페라이트를 사용한다면 전기차의 판도는 완전히 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페라이트 관련주에 우리는 주목을 좀 해야 되는데요. 이 중에 뭐 가장 큰 수혜주를 찾는 게 앞으로 이제 계좌 수익률을 볼 수 있는 좀 핵심이 되는 거죠. 이 페라이트에는 고순도 산화철이 꼭 들어갑니다. 이지라는 기업의 산화철은 세계 시장의 우수한 품질과 신뢰성으로 세계 최대 페라이트 업체 및 이제 국내외 대부분의 페라이트 업체에 좀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또한 최고의 품질로 호평까지 받고 있고, 고급 산화철의 경우 세계 시장에서 당사의 점유율은 12에서 15%로 현재 1위에 있습니다. 테슬라에서 이 페라이트를 사용하게 된다면 이지의 앞으로의 성장성과 이제 세계 점유율은 말할 것도 없이 더 부각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지는 히토류 관련주로 엮여 있는데요. 3월 26일 중국에서 히토류를 생산을 최대로 늘린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지는 27일에 상한가에 안착을 했었어요. 중국이 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는 히토류를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생산하기로 했는데, 중국 공업정보화부와 자연자원부는 23년 상반기 히토류 채굴 재련 총량 및 이 배분 지침을 이 대상 기업들에 좀 하달했습니다. 지침 내용을 좀 한번 확인해 보자면, 상반기 히토류 채굴량을 12만 톤, 재련량을 11만 5천 톤으로 제시를 했고요. 기존 역대 최대였던 작년 하반기 채굴 12만 9천 톤, 재련 10만 4,800톤보다 약 10%가량씩 좀 늘어난 규모예요. 히토류는 채굴과 재련 과정에서 요새 좀 많이 민감한 이 환경오염 물질을 좀 대량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이 선진국에서는 이 기피를 해왔습니다, 생산을. 하지만 이제 지금 미중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중국은 이 히토류를 이 무기화 방침을 지속적으로 좀 드러내면서 이 국내 히토류 관련주들의 좀 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제 국내에서 정부는 히토류 국제 표준화 전략을 마련한다고 또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 청사에서 소재 부품 장비 글로벌화 전략을 좀 심의 의결했는데, 중국의 자원무기와 카드에 대응해서 히토류 국대 표준화 전략을 마련하고 표준물질 3종 도입과 이 국제표준 8종 개발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나아가서 히토류 성분 표기와 분류 기준을 좀 명시해서 재활용 표준 3종도 추진한다고 했는데, 중국 등 특정국에 좀 편중되어 있는 히토류는 자원 무기화의 우려가 높은 상황으로 중장기적으로 자림할 수 있는 이 재활용 정보와 표준 체계를 마련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 미중 갈등과 이 히토류에 관해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좀 지속되면서 국내 역시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거예요. 페라이트 외에 이지는 현재 전기차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 LFP 배터리 관련주로서도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글로벌 배터리 시장은 현재 중국 업체가 50%가 넘는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이 CATL이 39.1%고 3위인 BYD가 12.2%입니다. 이 두 기업만 봐도 벌써 50%가 넘어요. 이 중국의 시장 점유율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점유율이 굉장히 큰 상황이죠. 이 중국 업체인 CATL은 기술력으로 뭐 시장 1위를 했다기보다는 전기차 시장의 확대에 따라서 중국 정부에서 이 CATL을 좀 밀어주면서 이 기술력보다 이 정부의 힘이 세게 작용을 해서 1위를 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은 이제
경제 시장이 정부 개입이 좀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 개입이 들어간 그 기업은 이 성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제 기술력이 좀 뛰어나진 않다 보니까 중국 업체들은 우리 국내 업체들과 달리 이 리튬 인산 철로 구성된 이 LFP 배터리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력이 필요한 고가형 배터리가 아닌 이 저가형 배터리로 글로벌 시장을 키워나간 거죠. 이 LFP 배터리는 니켈, 코발트, 망간, 이 알루미늄 등으로 구성된 전구체 배터리와 이 리튬을 배합해 생산하는 이 삼원계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와 좀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데요. 대신 이제 장점은 하나 있어요. 바로 가격이 30%가 좀 저렴하다는 건데, 아무래도 전기차에서 배터리의 원가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현재 완성차 업체들은 이 전기차의 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런 이유에서 이 저가형 배터리를 만든 중국은 글로벌 점유율을 높일 수 있었던 겁니다. 현재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와 3위 업체인 이 CATL과 BYD를 좀 포함해서 중국 업체 90% 이상이 이 LFP 배터리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어요. 현재 납품하고 있는 곳은 이제 테슬라와 이 포드 두 곳에 납품하고 있는데, 테슬라는 전기차에서 이제 글로벌 점유율이 1위인 만큼 중국 업체들한테는 최고의 매출처죠. 또한 이 LFP 배터리는 이 화재 위험성이 높은 이 니켈이 좀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또 안전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이 테슬라 외에 벤츠, 폭스바겐, 이 리비안까지도 현재 LFP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생산하겠다고 좀 뛰어들었는데, 최근 미국 투자회사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LFP 배터리가 전체 배터리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 21년 33%에서 26년이 되면 47%까지 확대된다고 전망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저가형 배터리 보급은 이 국내에서도 놓칠 수 없는 사업이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 국내 배터리 대기업인 이 SK온, LG엔솔, 그 삼성 SDI 또한 이제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 기존의 유럽 시장을 겨냥해서 이 고가의 프리미엄 배터리만 생산했었던 기존과 달리 앞으로 이 LFP 배터리를 비롯해서 보급형 배터리까지 개발해서 이 글로벌 시장의 점유율을 좀 높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3사 기업 중에 SK온에서 최초로 자체 LFP 배터리 개발에 성공을 했어요. 이 배터리는 중국의 배터리보다 높은 성능의 개량형 LFP 배터리로 중국의 무거운 배터리를 좀 가벼운 파우치형으로 개발하면서 에너지 밀도를 좀 높이고 중국 배터리에 비해서 이 80% 성능을 보완했습니다. 아직까지 양산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조만간 양산이 시작된다면 중국의 배터리보다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업이 훨씬 앞서갈 수 있는 거예요. 전기차의 가격이 이제 소비자의 좀 부담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전기차의 보급률을 좀 높이려면 이 저가형 배터리의 개발은 무조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표를 보시면 현재는 이 전기차 보급률이 최 10%가 되지 않아요. 이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 다 합쳐도 친환경 자동차 등록 비중이 22년 6월 기준 5.4%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직 내연기관차가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현재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량 넷제로를 좀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전기차 시장의 점유율이 앞으로 좀 급격하게 증가할 건데, 이 골드만삭스에 따르면은 이 전기차는 2035년까지 전 세계 신차 판매의 약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2040년이 되면 유럽은 100%, 미국은 85%, 전 세계적으로 61% 정도 이 전기차가 점유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2040년에 이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80% 이상 전기차가 차지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한국 역시 선진국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만큼 전기차 비중도 80%가 될 거라고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탈 수 있는 전기차의 보급이 중요한 만큼 이 저가형 배터리 시장의 확대는 앞으로 지금보다 더 크게 성장할 수밖에 없죠. 이지라는 기업은 그만큼 지금보다 이 성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테슬라에서 페라이트를 사용한다는 이슈만으로도 주가가 급등을 하는데, 만약에 확정이 된다, 그럼 이지의 주가는 현재 가격에서 2배 이상 갈 수 있는 모멘텀이 형성되는 겁니다. 이지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 수급을 보면 현재 이렇게 거래량도 좀 크지 않고요.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조금 위에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은 현재 1.83% 정도의 비중을 보유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많은 양의 물량을 매수하고 있지는 않은 모습이죠. 외국인은 최근에 이렇게 4%대 이상까지 비중을 한번 늘렸었는데 이후 빠른 매도를 진행하면서 다시 이렇게 비중을 좀 축소한 상황이에요. 현재 2차전지, 페라이트 뭐 이런 관련주들의 하락세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히토류를 대신해 이 페라이트를 사용할 수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추가적인 이슈가 아직 이슈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정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죠. 또한 2차전지 관련주들 역시 7월 26일부터 대량 매도세가 나온 뒤 상승보다는 횡보 구간 또한 이 하락 구간으로 접어든 모습이에요. 그만큼 이지 주가에는 나쁜 영향을 좀 주고 있었던 상황이죠. 이 OBV 지표를 보면 주가가 이렇게 고점을 찍었을 당시에 지표도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왔어요. 이 지표는 주가의 조정에도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을 하지 않고 횡보를 이어가다 25일 장대 양봉을 만들던 당시 지표 역시 이렇게 상승을 보이면서 우상향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매집 세력들은 아직까지 물량을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면서 꾸준히 매수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페라이트와 저가형 배터리는 향후 사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제 국내도 LFP 배터리에 대해서 대기업들도 투자를 하는 만큼 사업성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 전기차는 배터리가 제일 비쌉니다. 배터리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저가형 배터리는 당연히 확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페라이트 관련 이슈 또한 이 5월 이후부터 심해진 상황이죠. 하지만 아직까지 큰 이야기가 없는 상황일 뿐이고요. 테슬라에서 페라이트를 사용한다는 부분은 변한 게 없어요. 그만큼 추후 한두 번의 이슈가 나온다면 다시 한번 이 최고점 부근인 35,500원까지도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이지는 이야기 드렸듯 고급 산화철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에요. 1위 기업. 국내가 아닙니다. 글로벌적으로 1위 기업이에요. 기술력은 이미 검증이 된 기업이라는 거죠. 현재는 이 검은선 구간을 이번 주 안에 안착을 한다면 앞으로 다시 한번 강한 반등 한 17,000, 16,000원까지는 단기간에 좀 빠른 상승이 나올 것으로 좀 보여져요. 현재 이지는 2만원 구간에 매물대가 좀 많이 몰려 있습니다. 아직 이 고점의 매물들이 매도로 나오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현재 국내 시장이 이제 저점을 잡아가는 시점으로 보이는 만큼 윗매물의 매도는 지금 나오는 게 이상하죠. 반등이 나올 거라는 예상을 하는 만큼 이 매물들은 매도로 쏟아지지 않을 겁니다. 주가는 앞으로 2만원까지는 무난히 좀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1차 목표가 2만원 부근으로 보면서 매도가세가 좀 이어지는지 흐름을 좀 확인한 뒤에 추가적인 돌파 흐름을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길 추천드려요. 보유자분들은 아무래도 최근 국내 지수가 좀 끝없이 하락하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시장이 더 빠져서 이지 역시 더 하락을 보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 아무래도 이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정보랑 자료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매수 타점이랑 매도 타점을 굉장히 어려워하시죠. 제가 투자하시는데 도움되시라고 이지 이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자료집 영상 보시는 분들께 무료로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이 자료집은 개인분들은 알 수 없는 대외비 자료집으로 제가 모든 분들께 오픈해드리지 않고 오직 제 구독자분들께만 공개해드리고 있어요. 이 기업에 대한 향후 가치와 모멘텀, 이 차트 분석까지 제가 싹 다 정리해놨습니다. 구독자분들께 현재 100%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셔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대신 이 구독이랑 좋아요는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 화면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이지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이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매수 타점과 이 추가 매수 타점, 가장 중요한 주가를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 목표가가 있고요. 이지에 대한 향후 기업 가치 부분과 앞으로 국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이 방향성까지 제가 정리해 놨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제가 하루에 받아보는 이 증권사 리포트만 20개가 넘어요. 이 리포트를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회사에 대한 이전 부분을 제가 꼼꼼하게 분석한 뒤에 직접 작성해서 보내드리는 자료집으로 신규 매수자 분들이랑 이 보유자 분들께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상세하게 적어놨습니다. 바쁘신 분들이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적어놓은 이 매수 타점이랑 이 목표가 이 두 개만 보시고 이대로만 따라해 주시면 돼요. 주식을 전혀 모르시는 분도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게 제가 아주 쉽게 정리해 놨습니다.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이 이지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 시장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상승이 아주 강하게 나왔습니다. 템버거 종목은 예전 제약바이오에서만 나오던 굉장히 찾아보기 어려운 종목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이 2차 전지,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을 보시면 이 금양이 작년 7월 이 5,000원 부근이던 주가가 최고가 92,5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 에코프로 역시 작년 7월에 6만원이던 주가가 최고가 82만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하이드로 리튬 역시 2,000원대 하던 주가가 최고가 69,900원까지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지금 언급한 종목들 말고도 이 에코프로비엠, 강원에너지, 지에너에너지, 어반리튬 차트를 다 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이 단기간에 나왔는데요. 셀 수 없이 많은 종목들이 5배, 10배 이상 아주 큰 상승을 했어요. 이만큼 현재는 이 텐베거 종목이 10배 이상 상승하는 종목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상황입니다. 예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게 이 주식은 이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매체에서 광고까지 많이 나왔었죠. 이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면서 이 분산 투자를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하지만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의 계좌를 한번 보세요. 기본이 10개, 20개, 30개까지도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이 수익률을 보면 정말 처참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종목을 이 백화점으로 사놓는다면 아무리 한 종목이 큰 상승을 해도 계좌 수익률은 이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현재는 분산 투자가 아닌 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수익을 크게 보는 장입니다. 국내 시장은 매번 섹터가 순환되면서 상승을 이어왔죠. 2차 전지의 조정이, 현재 2차 전지의 조정이 나오면서 앞으로 상승할 섹터를 먼저 선점해서 매수를 해야 수익이 납니다. 이번 상승장 때 이 2차 전지 섹터를 잡지 못해서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이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해서 손실이 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고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은 매수 후에 큰 수익을 주지 않지만, 아직 이런 저점 자리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은 상승 시에 2배, 3배, 10배까지도 큰 수익을 줍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께 한해서 현재 이런 저점에 위치해 있는 현재 세력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이 매집 종목, 앞으로 시세가 터질 수 있는 종목 하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안에 시세 분출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보시면 현재 개인들만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보험, 투신, 연기금까지 다수 매수 중인 종목으로 차트를 한번 보시면 고점 대비 주가가 굉장히 아래에 위치해 있죠. 지금이 이 매집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이렇게 저점을 찍은 이후에 주가가 조금씩 상승하면서 이 돌파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구간 돌파가 나온다면 제 예상보다 빠르게 이 시세를 줄 가능성이 많아요. 내일이라도 시세가 터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주식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은 없어요. 현재 고점의 종목들은 반드시 조정이 나오고요. 그럼 저점에 위치해 있는 이런 기술력 있는, 시장에서 아직까지 관심이 없던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지금 추천드리는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 목표가, 매출, 해외 신사업까지 정리한 리포트도 제 현재 보유 중에 있어요. 이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개별적으로 제가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이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이 매집 종목 오픈하겠습니다. 이건 단기적인 시세는 아닌 만큼 한 3주에서 길면 1개월 정도 보시면서 편하게 보유하시고 최소 200%에서 최대 10배까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여유를 갖고 저점에서부터 세력처럼 투자할 수 있게 제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매집주만 하시는 분의 계좌인데요. 보시면 202%, 138%, 126%, 이렇게 총 손익이 현재 1억 7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보고 계세요. 저점에 위치한 종목은 상승 시 이렇게 큰 돈을 벌게 해줍니다. 직장인분들, 시간이 없는 분도 이런 종목 하나는 반드시 포트에 담아 놓으셔야 돈을 벌어요. 이 구독자분들께 현재 매집 종목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이 매집 종목 오픈하겠습니다. 시장은 미리 올라갈 섹터를 선별해서 투자를 한다면 손실 없이 꾸준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저 1000%는 개인 투자자분들께 도움을 드리면서 저로 인해 이 많은 분들이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올 한해 모든 분들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